RPM 수학원 487번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는 그냥 기하학적으로 접근해서 끝낼게요. 지금 로그 3의 x랑 y는 3의 x 제곱이랑 서로 역함수 관계죠. 자, 역함수 관계인데 일단은 y는 로그 3x의 그래프와 x축과 x는 1과 3 사이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 b를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y는 3x제곱 있죠. x가 1일 때 그때 y값이 몇이에요? 3이죠. 역함수인 관계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요. 여기 1, 3일 때 이 함수의 모양과 여기 1, 3일 때 이 함수의 모양이 대칭, 즉 똑같이 생겼어요. 자, 따라서 지금 여기 이렇게 색칠을 하면요. 이게 뭐의 넓이가 되냐면 b의 넓이랑 똑같은 부분의 넓이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사각형의 넓이 구하시면 되고요. 답은 그럼 1 곱하기 3이니까 3이에요. 그냥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맞는 유형이고요. 저는 이 문제 보자마자 바로 1이랑 3을 곱해서 3이라고 쓸 겁니다. 왜냐면 여기도 1, 3이고 여기도 1, 3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게 1 곱하기 3이 넓이거든요. 항상 그래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는. 자, 488번 y는 gx의 그래프는 함수 y는 로그 2 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이거 무슨 소리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소리 자체가 역함수 관계라는 소리죠. 자, 그때 p2, b는 곡선 y는 gx 위에 있고 QAB는 곡선 y는 로그 2 x- 위에 있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은, 이 문제는 사실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요. gx는 사실 f 인버스 x랑 똑같죠. 자, f 인버스 x랑 똑같은데 지금 p라는 점을 주목해서 보면 p라는 점이 2, b잖아요. 근데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 gx의 역함수인 y는 로그 2 x-1은 b, 2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가 2, b를 지나면 x와 y의 자리를 바꾼 b, 2를 역함수가 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되게 많이 쓰이는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2, b라는 점을 어떤 함수가 지나면 그것에 대한 역함수는 2, b, 2와 b의 자리를 바꾼 b, 2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b를 구할 때요. 여기 y는 로그 2 x-1의 x자리에다가 b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y 값이 뭐라는 소리냐면 2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2의 제곱이 b-1이고요. 따라서 b가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b의 값 구했어요.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a 값 구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b가 5라고 했으니까 이 q라는 점의 좌표는 a, 5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a, 5가 될 거고요. 그러면 로그 함수의 x의 자리에 a 대입하고 y 자리에 그냥 5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로그 2의 a-1은 y 값이 5라고 했으니까 는 5 하시면 되고요. 2의 5제곱이 a-1이에요. a의 값은 33이 되겠죠. 문제에서 요구한 건 a의 값과 b의 값의 합이니까요. a와 b를 더해서 38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여기까지 가십니까? 그냥 역함수의 특징을 활용하는 건데요. 물론 이렇게 푼 학생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풀었냐면은 실제로 역함수, 즉 y는 로그 2 x-1의 그래프를 함수의 식을 구해서 구한 학생이 있을 텐데 저는 이 문제의 방향성은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풀어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것보다. 491번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f 오브 gx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여러분들이 합성함수와 역함수 그리고 절대값이 쓰여진 함수는 손을 안 대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거 그냥 합성함수다 이런 것만 먹지 않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f 오브 gx니까요. fx의 x자리에 gx를 집어넣은 식을 작성을 해봅시다. 자, 로그 2고요. 지금 4분의 x인데 x자리에 gx를 넣어야 되니까요. 저는 4분의 1이라고 앞에 쓰고 난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0이라고 쓸게요. 자, 지금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데 지금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는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진수 부분이 4분의 1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진수 부분이 최대면 전체도 최대가 될 거고요. 진수 부분이 최소면 전체도 최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결국 진수 부분이 뭐가 돼야 돼요? 얘가 최소가 돼야 돼요. 그때 로그의 값을 구하면 그게 f 오브 gx의 최소값이 됩니다. 어차피 최대 최소 일단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4분의 1 x제곱은 사실 별 의미가 없으니까 4분의 1 x제곱은 제외하고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0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얘가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고 꼭지점의 좌표가 4,64거든요. 로그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는데 뭐 x는 0은 당연히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이 범위 안에서 최소값은 6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의 최소값이 몇이에요? 64구나. 그럼 제가 64일 때 로그 2에 4분의 1 곱하기 64가 f 오브 gx 전체의 최소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약분되죠? 그러면 16이 될 거고요. 로그 2의 16은 로그 2의 2의 4제곱이니까 4 이렇게 되겠죠. 답은 4입니다. 493번 x가 4분의 1보다 크고 25보다 작을 때 y는 로그 4의 x 곱하기 로그 x분의 25는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갖는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은 y는 로그 4x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따로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4x 곱하기니까 x가 얘들아 4분의 1보다 크다 그랬죠. 그럼 여기 x에다 4분의 1 집어넣으면요 결국 로그 1이 될 텐데 4분의 1보다 큰 값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얘는 항상 무슨 수라는 얘기냐면 양수라는 얘기야. 괜히 헷갈리니까 차라리 얘를 지우고 갈게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무슨 수냐면 양수 0보다 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뭘 생각해 보냐면 로그 x분의 25인데 자, 여기에 25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5분의 25가 돼서 1이 되거든요. 근데 x가 25보다는 작고 4분의 1보다 큰 게 들어가죠. 그래서 실제로 25보다 작은 x에다 5를 집어 넣으시면요 약분해서 로그 5가 되거든요. 결론은 분모가 분자보다 크면은 1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얘가 음수가 돼버리는데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시 분모가 25잖아요. 그러면 1이 돼요. 근데 만약에 25보다 큰 뭐 50이나 기타 등등이 들어가면은 여기가 1보다 작으면 증가하는 로그 함수는 음수가 되죠. 근데 25보다 x에다 작은 수를 집어 넣으니까요 결국은 얘도 무슨 수라는 얘기예요? 양수다 하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두 개 곱한 것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심지어 걔가 무슨 수예요? 네, 양수예요. 자, 그러면 곱한 것의 최대값이니까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둘 다 양수이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이거 곱한 것의 최대값인데 앞에다가 무엇을 써야 되냐면 더한 걸 써야 되겠죠. 산술기하 평균은 로그 4의 x 더하기 로그 x분의 25 두 개 더한 것이 2 루트 두 개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산술기하 평균의 기본적인 틀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 로그끼리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이니까 로그 4x 곱하기 x분의 25고요. 이게 약 분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2가 돼요. 그쵸? 그럼 다시 한번 약분이 되겠죠. 약분된 걸 밑에다가 한 번 더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줘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죠? 제곱해주면 자연스럽게 루트가 날라가겠죠. 그래서 이 두 개 곱한 값에 문제에서 제시한 이 두 개 곱한 값의 최대값은 b는 1이 되는 거죠. 자, 근데 x가 뭐가 될 때, x가 a가 될 때 최대값을 갖는데 최대값이 1이라는 건 등호가 성립했을 때가 1이 된다라는 소리고요. 등호가 성립했을 때의 조건은 로그 4의 x와 로그 x분의 25가 같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4의 x는 x분의 25고요. 넘겨서 x제곱은 4분의 25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x는 뭐냐면 풀마 2분의 5인데요. 우리 x 진수 조건에 의해서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따라서 풀마 2분의 5가 아니라 2분의 5가 되겠죠.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지금 그래서 여기가 a입니다. x가 a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그래서 a랑 b랑 더할 거니까요. a 더하기 b는 2분의 7이죠. 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93번 풀었고 이제 495번 갈게요. 로그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로그 알파 베타의 값은 단 x는 0보다 크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푸는 게 조금 익숙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 유형이 너무 힘들었다면 지금 이 유형을 앞에서도 꽤 거쳐왔기 때문에 할만하셔야 됩니다. 혹시 저는 지금도 할만하지 않아요 하는 학생은 연습을 충분히 해주세요. 자, 여기 밑에도 미지수고 지수 부분에도 미지수인데 밑이 10인 로그가 지수 부분에 있잖아요. 그럼 양변을 뭐인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 부분이 밑이 3인 로그다 그러면 양변의 밑이 3인 로그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를 양변에 취해 주시면 지금 제가 한 번에 가고 싶은데 또 헷갈리는 학생이 있을까봐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뒤에 로그 100의 x 세제곱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로그 100 더하기 로그 x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로그 100은 2입니다. 자, 그래서 로그 x 세제곱에서 3이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부분이 앞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로그 x의 제곱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로그 x의 제곱 곱하기 x인데 또 2가 앞으로 나가면요. 2 로그 x 전체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변을 넘기면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로그 방정식의 한근을 알파, 한근을 베타라고 하면요. 지금 로그에 대한 2차식이니까 로그 알파가 이 2차식의 한근이고요. 로그 베타가 이 2차식의 한근이거든요. 이거 두 개 더하면은 그게 2분의 3입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로그 알파 곱하기 베타니까요. 결국은 로그 알파 베타 해주게 되시면 이게 2분의 3이고요. 알파 베타는 10의 2분의 3제곱이 되겠네요. 맞나요? 자, 참. 그냥 로그 알파 베타만 구하래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정리가 되네요. 497번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의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 베타의 값은. 근데 이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얘들아 알파 베타를 하려면은 얘를 로그에 대한 2차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로그 알파 플러스 로그 베타의 형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로그 알파 베타라는 식으로 표현될 수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도 마찬가지 무수히 연습을 해서 쉽게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 3의 x의 전체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루트 x인데 x의 2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요 2분의 1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죠. 자, 앞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3 로그 3의 x가 됩니다. 뒤에 플러스 2는 0은 그대로죠. 자, 그럼 로그 3x에 대한 2차식이라고 한다면 로그 3의 알파가 이 2차식의 한 근이고 로그 3의 베타가 이 2차식의 또 다른 한 근이 돼서요. 두 개 더한 것은 로그 3의 알파 베타가 될 텐데 두 근의 합은 3입니다. 문제에서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는 몇이에요? 27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99번. 부등식의 해가 2분의 1과 8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거 있죠? 부등식을 풀 때 x-2분의 1 곱하기 x-8은 0보다 작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죠. 그리고 이거 는영하는 x값을 구해서 방향이 이거면 여기에 작은 거 쓰고 여기에 큰 거 쓰고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부등식을 풀기 전에 는영에서 방정식의 해가 얘와 얘 각각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위에서 했던 이차 함수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쪽 방향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로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4죠. 자, 이게 로그 x 플러스 1인데 1을 밑이 10인 로그로 바꿔주면 여기가 10x가 돼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4가 10x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를 이항시켜 주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로 할까요? 10 마이너스 a 아니에요. 그냥 마이너스로 할래요. 마이너스로 묶어야지. 넘겨서 마이너스로 묶으면 a 마이너스 10의 x. 약간 사람 이상해 보이죠?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 부등식의 해가 x는 2분의 1과 8 사이인데 여러분들 하나 체크해 주셔야 될 게 여기 확실한 진수가 x가 나왔고 0보다 크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x값은 0보다 크거든요. 그러면 얘는 진수 조건을 잘 적용해서 나온 답이 될 거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는 얘 는영했을 때의 방정식의 해가 하나는 2분의 1, 하나는 8이라는 얘기죠. 자, 따라서 a 값을 구하고 싶으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2분의 1 더하기 8을 하시면요. 그게 a-10과 같겠죠. 자, 그럼 a는 18 더하기 2분의 1이고요. 자, 2로 통분해 주시면은 37이 되겠죠, 분자가. 따라서 a는 2분의 37 합니다. 약간 분수로 나와서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냥 네, 답이 저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넘어갈게요. 502번. 물에 섞여있는 중금속은 여과기를 한 번 통과할 때마다 그 양이 20%씩 감소한다. 자, 보통 이런 문제는 양이 감소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남은 양을 보통 물어보죠. 자, 그럼 한 번 통과할 때 남은 양은 몇일까? 원래 양의 곱하기 0.8만큼 남겠죠. 즉 80%가 남을 거예요. 중금속의 양을 처음 양의 2% 이하로 줄이려면 여과 장치를 최소한 몇 번 통과시켜야 하는가? 단 로그 2는 0.3010으로 계산한다. 네, 그러면 결국 처음 양이 a라고 생각했을 때 한 번 통과할 때 남은 양이 0.8이고요. 두 번 통과할 때 남은 양은 그 전에 또 80%니까 0.8 곱하기 0.8에서 0.8의 제곱이 되겠죠. n번 통과하면요. 네, 그럼 당연히 n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뭐보다 작아야 되면 2% 이하로 줄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2%는 원래 양에 곱하기 0.01을 하면 이게 2%죠.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학생은 애초에 a를 안 쓰고 출발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로그 0.8n
양변의 밑이 뭐인 로그 취하는 거예요? 10인 로그 취하는 거죠. 왜? 이 상태로는 계산이 불가능한데 문제에서 로그의 값을 알려줬으니까요. 자, n이 밖으로 나가서요. n 곱하기 로그 0.8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들아, 그럼 0.8을 생각해 봤을 때 얘는 10분의 8이고요. 그럼 n 로그 8 마이너스 로그 10의 10이니까 1일 거거든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아시죠? 근데 또 8은 2의 몇 제곱이에요? 2의 세제곱입니다. 따라서 2하고 3을 앞으로 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마찬가지로 로그 0.00인데요. 얘는 100분의 2고요. 그러면은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100은 2니까 마이너스 2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문제에서 로그 1을 0.301이라고 했으니까요. 0.301을 곱하기 3 하시면 0.903이네요. 그쵸? 자, 그럼 이제 0.903인데 또 제시된 게 있나요? 또 제시된 건 없네요. 0.903 0.903에서 뭐를 빼셔야 됩니까? 지금 1을 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0.097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부호는 마이너스죠, 당연히. 마이너스 0.097 마이너스를 괜히 앞에다 했어. 자, 그 다음에 로그 2는 0.3010이니까요. 이거 마이너스 2 해주시면요. 마이너스 1.699가 되겠네요. 근데 n 해서 넘겨주시면은 참 이거 이상이라고 했나요? 이하라고 했나요? 죄송해요. 이거 다 등호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하 네,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고요. 넘겨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게 17.xxx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몇 번 이상해야? 18번 정도는 해야지. 최소한 18번 해야지 2% 이하로 주는 거겠죠. 자, 따라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50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함수 y는 로그 3의 x와 y는 로그 27의 x의 그래프와 직선 x는 ky의 교점을 각각 a, b라 할 때 a, b는 2를 만족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세요. 자, a, b는 2를 만족한데 그러면 a, b를 구하려면 이 a의 y좌표와 b의 y좌표의 차를 구하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볼까요? 일단 x가 k일 때 a의 y좌표, a의 y좌표 얘를 구해 보려면 지금 a의 y좌표는 로그 3의 x라는 그래프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로그 3의 x인데 여기다 k를 대입하시면 이게 a의 y좌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y좌표를 구하고 싶은데 b의 y좌표는 로그 27 지금 요 그래프가 로그 27의 x잖아요. 거기다 k를 집어넣으시면 이게 b의 y좌표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a의 y좌표에서 b의 y좌표를 빼면 그게 ab의 길이인데 ab의 길이가 2죠. 그래서 로그 3의 k에서요 로그 27의 k를 빼면 이게 2라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밑이 똑같게 만들어주고 싶으면 여기 세제곱 여기 세제곱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밑이 27로 바뀌면서 k 세제곱인데 밑이 같은 로그끼리 뺄셈은 진수끼리의 나눗셈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면 이거고요. 따라서 27의 제곱이 k 제곱이네요. 여기서 k는 양수니까 k 값은 마이너스 27이 아니라 플러스 27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504번. 함수가 x는 b에서 최소가 미를 가질 때 a제곱 b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네, 정리를 좀 해볼까요? y는 2 로그 2의 x 전체의 제곱이고요.
자, 여기 루트 2인데요. 밑이 2니까 2에 2분의 1에서 앞으로 나가면 2분의 1분의 1이라서 곱하기 2고요. 여기 3이랑 나가면 6이에요. 그래서 6 곱하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2로 만들고 싶다. 여기도 제곱해 주시고 여기도 제곱해 주시면 6이니까 6이 앞으로 나간다 라고 하셔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편한 쪽으로 해주시면 돼요. 어쨌건 정리를 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6이 앞에 있는 개수가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얘가 최소값을 갖는다는데 얘들아 지금 보니까 이거 로그에 대한 2차 함수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얘기고요. 결국 로그 2x를 뭐로 치환해서 t로 치환해서 푸는 게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환하면 범위에 유의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로그 2의 x값의 범위는 물론 0보다 크지만 y값의 범위, 즉 치역은 제한이 없죠. 따라서 얘는 실수 전체고요. 지수와 다르게 로그는 치환하면 정의역의 범위를 0보다 크다 외에 다른 걸로 제한해주지 않는 이상은 항상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치환해서 풀기 편해요. 식을 다시 한번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y는 2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t 플러스 a 겁니다. 그러면 2로 묶어요. t제곱 마이너스 3t. 자,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요. 4분의 9가 필요하겠죠. 그쵸? 근데 이제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하면 2분의 9가 될 거고 플러스 a 이렇게 될 겁니다. 자, 2t 마이너스 2분의 3. 지금 굉장히 친절하게 풀어주고 있죠. 네, 보통은 이렇게까지 안 풀어주는데 네, 그러면 결론은 최소값이 a-2분의 9라는 얘기고요. 최소값이 지금 2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를 2라고 놓으시면 a는 2분의 13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t가 뭐일 때 최소를 갖냐면요. t가 2분의 3일 때 최소를 갖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t는 우리 뭐였죠? 원래 로그 2x니까. 자, 로그 2의 x가 2분의 3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고 얘는 그럼 x가 뭐란 얘기야? 2의 2분의 3제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x값을 b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b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건 a제곱 곱하기 b제곱이니까요. 자, a제곱을 하시면 4분의 16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제곱 하시면은 네, 2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약분하면 2가 되겠죠. 자, 맞습니까? 그래서 두 개 곱해 주시면은 338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